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태안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자 결심한 분들 중에 개시결정만 받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채권 추심의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개시결정을 기다리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개시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개시결정 이후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시결정 이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패 사례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데요. 통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개월에서 늦게는 3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에 초기 2, 3회분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약간의 자금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절차를 중단시킵니다. 실무상 변제금이 3회에서 7회 정도 미납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킬 수 있는데요. 다만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개인 파산 절차를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시결정 다음 단계에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자 집회 기일을 지정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실제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요. 만일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2번 이상 결석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집회 기일을 기억해 꼭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개인회생 서류 중에서도 채권자 목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있다면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이를 추가할 수 없는데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갚아야 하므로 회생 절차의 실효성이 희미해지죠. 따라서 개시결정 전후로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재차 확인하고 누락된 채권자가 있을 시에는 즉시 법원에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 채권자 집회 참석, 채권자 목록 확인 등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최종적인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과정에서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담당 전문가에게 신속히 알리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결국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열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를 모두 지나왔더라도 개시결정 이후에 3가지 중요한 사항을 놓쳐 절차가 중단된다면 큰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태안으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태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